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소속의 버튜버인 아야메랑 미오랑 후부키가 왜 사이가 좋은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세 사람이 사이 좋은 거는 워낙 유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사이가 좋은 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여자들끼리 사이 좋은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이 좋은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이 좋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얘네들이 사이 좋은 거는 거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는 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중간에 오조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해요. 불성실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콜라보 때도 방송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논란을 터뜨린 적도 있고, 호로라이브 이제 가을 운동회 때도 방송이 점점 길어지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가지고 스바르가 눈치 오지게 준 적도 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3개월 동안 방송 안 켰다가 못 켜서 미안하다고 질질 짜고, 2달 동안 안 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못 켰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구인데, 후부키랑 미호가 단 한 번도 오조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따끔하게 이야기도 하고, 얘가 똑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줄 뿐이지 아야메한테 쓴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의아하죠. 진짜 거의 뭐 결혼 생활하고 10년 넘게 애가 없다가 마지막에 폐경되기 직전에 임신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낳은 누뚱인 것 마냥 무조건적으로 어르고 달래고 사랑만 쏟아붓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 명이 이제 유닛으로서 아야메, 후부키, 미호의 이름을 따서 아야 후붐이라는 유닛으로 뭐 오리지널 곡도 3곡 정도 발매하고 호로라이브에서 꽤나 뭐 밀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기도 하다 이거죠. 일단 전부 다 이제 동양풍이라서 굉장히 일본풍의 이제 노래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얘네들이 전부 다 일본 전통 복장 비슷한 거 입어가지고 신사라든지 토리에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미지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뮤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아야메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냐면, 아야메가 현재 일본 사회에서 처한 입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작된 건 아닌데, 최근에 크게 오조는 온인데 오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계기가 있어요. 옛날부터도 안 좋았지만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진 게,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큰 유행을 하면서 이제 온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 이 귀멸의 칼날은 온이들한테 인간이 피해를 입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온이를 사냥해가지고 인간을 지킨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온이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졌고 여론도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오조가 굉장히 기살대한테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리고 이제 기살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친다고 3개월 동안 휴방하기도 하고, 실제로 잡혀가지고 2개월 동안 또 방송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풀려나긴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D 라이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살기 힘든 거야, 온이라는 종족 자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제 후부키랑 미호가 이 오조가 처한 상황이 너무 딱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돌고 싸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보기에는 오조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뭐 인간이 오니를 차별을 하냐, 그거 다 만화일 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오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오니는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작품을 혐오와 차별이 담겨져 있는 작품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오니 혐오에 대한, 오니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긍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기살대한테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기살대가 현대 사회에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오니를 사냥할 수 있는, 오니를 괴롭히고 납치, 감금,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까지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인간이 아닌 종족들은 아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니가 일본 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후부키랑 미호도 이제 늑대고 여우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법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은 요괴이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니인 오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오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쥐들도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이라도 오조한테 뭐 쓴소리라든지 뭐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힘내서 방송할 수 있게끔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쏟아붓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의아하죠. 오조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후부키랑 미호도 인간이 아닌데 차별받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안 살고 편하게 사나. 일단 오니랑 이제 늑대, 여우는 좀 틀립니다. 일단 3명 다 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맞는데 오니보다는 이 짐승기를 달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대우가 좋아요. 왜냐? 귀엽거든. 그러니까 오니는 공포의 대상이고 징그럽고 괴물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이미지지만은 이제 이 오오카미라든지 키츠네, 여우랑 늑대는 짐승이기 때문에 뭐 늑대는 솔직히 좀 무서운 면도 있지만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괴랑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아요. 동물 귀를 달고 있으면 이제 일본 오타쿠들은 이거를 굉장히 모해화 시켜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개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동물 전반적인 이제 동물들에 대한 애정은 괴물이랑은 차원이 틀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정의 대상으로 모해 요소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오니인 오조보다 인간 사회에서 쉽게 사랑받고 이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적응도 가능했었고 편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이런 거 보면서 오니업계도 우리도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화시켜 가지고 일본 인간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니업계에서도 돈을 써가지고 오니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가지고 모의 캐릭터도 만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캐릭터가 우르세이 야츠라에 등장하는 오니를 모해한 캐릭터예요. 라무라는 캐릭터고, 람마 2분의 1로 유명한 작가인 타카시 루미코의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고 연재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였다 이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오니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 오니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의 이제 케모노미미 짐승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 그 모의 캐릭터들만큼이나 굉장히 좋아질 뻔했는데 이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니를 모해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아서 이 오니를 모해한 캐릭터가
이제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거죠. 왜 끊겼냐면 일단 이 라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돈을 낸 거는 교토 12명가 중에 하나인 호우즈키 가문에서 돈을 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쵸. 일단 얘네들 가문 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사람은 호우즈키 와라베라는 이제 놀이 프로 소속의 버튜버죠. 얘네들 가문의 오니들이 일본의 전설적인 음향사인 세이메이의 수하로서 같이 인간과 요괴 전쟁에서 인간의 편을 들면서 이제 인간이 승리하도록 도왔던 요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우즈키 가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교토 12 가문으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인지도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교토 안에서만큼은 이 호우즈키 가문을 뭐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한다거나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우즈키 가문이 이제 일본의 오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문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돈을 써 가지고 이제 우르세이 야스라의 라무라는 캐릭터가 이제 오니 캐릭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이거죠. 일단 이것도 원래는 카메오 출연이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얘가 메인 캐릭터가 아니었고 한 화에만 등장하는 이제 이벤트성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메인 캐릭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모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시장이 일본 사회에서 오니의 모해와 캐릭터가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호우즈키 가문도 이 타카시 루미코라는 작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말아야지. 돈을 받았으니까 그려는 주겠는데 에이 누가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빵 터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오니 캐릭터를 많이 오니 캐릭터가 만들어 놓으니까 인기 좋네 이걸로 이제 오니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겠지 하고 만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오니의 모해학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성공했으니까 이미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족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오니 모에야 캐릭터의 명맥이 끊겨버립니다. 이후에는 오니 모에야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오니에 대한 이미지는 뭐 별다를 바가 없어졌다 이거죠. 왜냐 지금은 이 캐릭터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그 좋은 이미지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가지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모의 요소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나오고 명맥이 끊겨버려가지고 이 캐릭터 이제 아무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이 작품도 모르고 이 캐릭터 이름도 모르고 이런 캐릭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누야샤 작가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람마로 유명하지만 지금 애들한테는 이누야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체가 똑같죠. 이 사람이 이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온이라는 캐릭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보면 이누야샤도 이제 짐승기를 달고 있는 케모노 미미의 모에아의 캐릭터죠. 그것처럼 온이라는 작품 이제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케모노 미미 짐승기를 달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얘네들은 누군가가 돈을 쓰지 않아도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재생산이 됩니다.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누군가가 만들어요. 게다가 뭐 동양에서 보면 이제 정말로 옛날부터 이제 동물에 대한 모해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구미호가 처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남자를 홀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여우가 귀엽고 고양이가 귀엽고 개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동물에 대한 모해화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오니는 싫어하는데 동물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리충의 역사는 인간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동물들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쵸?
그래가지고 오니들은 돈을 쏟아부어서 겨우 이제 라무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동물기 달린 애들은 지들이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인간들이 알아서 재생산해 주니까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좋고 모의 요소로서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유행하는 게임인 우마무스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도 케모노미미의 동물기를 가진 캐릭터들입니다. 하다못해 여우, 그 다음에 고양이, 개 뿐만 아니라 이젠 말마저도 모해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기 캐릭터들 자체가 오타쿠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모해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니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이제 등장한 바니걸 문화도 이제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기를 씌워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이제는 너무도 흔하게 작품 아무거나 집어도 동물기가 나와요. 블루 아카이브의 시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기를 장착하고 있죠. 후부키 아닙니다. 후부키랑 많이 닮았는데 후부키가 아니라 시로코라는 캐릭터고, 뭐 우마무스메 뿐만 아니라 뭐 각종 게임, 서브컬처 작품 등에서는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메이저한 요소가 되어 있다 이거죠. 동물기 캐릭터들이.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오니 업계는 정말로 어이가 없고 억울할 거예요. 치들은 안 좋아진 이미지, 혐오와 차별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동물기 달린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들이 좋아해주고 지들끼리 애니 만들고 만화 만들면서 동물기 캐릭터 등장시키고 하니까 그쵸. 그런데 오니 업계는 뭐 오니가 나오는 작품이라고 해봤자 인간들이랑 싸우고 악역에다가 굉장히 징그럽고 잔인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나는 오니 캐릭터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버튜버로 이제 와라베라든지 니지산지의 마코토라든지 그리고 호로라이브 아야메라든지 이런 애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니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귀칼 때문에 다시금 오니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나락을 갔죠. 어쨌든 뭐 귀칼 때문에 오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딱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 방법도 마땅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이고 뭐 일본 사회가 특히 오니에 대한 혐오 사상이 짙다 보니까 아야메도 정말로 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누 같은 사이버 레카충 이걸 자꾸 문제 삼는다면 일본 사회도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죠. 뭐 더 이상 이제 아야메가 활동하면서 이런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